리플의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요인들이 가격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유투데이는 바이낸스의 최근 보유 증명 보고서를 인용해 XRP 보유량이 6% 증가했다고 보도가 나와 바이낸스 고객들이 XRP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며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실제로 XRP 보유량이 3억 3천만 개 이상 추가되면서 현재 바이낸스에서 XRP는 7번째로 큰 자산으로 잡혔다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법적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코인게이프는 SEC의 항소가 XRP 가격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법적 선례를 세우려는 SEC의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해 SEC의 항소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리플의 향후 규제 상황이 결정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한편 리플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어 리플이 최근 발행한 4,700만 리플 USD 중 상당 부분을 소각하면서 리플 코인의 스테이블 사기 위험성을 경고해 앞으로 리플의 USD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이 얼마의 가치가 지니게 될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신 후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제기한 24억 달러 규모 한화 3조 2436억 소송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강력히 반박하며 2020년 체결된 대출 계약으로부터 비롯되어 당시 셀시우스가 테더사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았으나 2020년 6월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테더가 보유한 담보 비트코인을 조기 매각하여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비트코인을 처분해 셀시우스는 테더의 조치가 계약서에 명시된 10시간 대기 시간을 무시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셀시우스에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더사 입장에서는 2022년 당시 비트코인으로 과담보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USDT를 제공했고 셀시우스 또한 고객이었다며, 계약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마진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테더는 고객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포지션 청산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금액이 큰 소송인 만큼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최근 미국 법원이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리플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XRP 운장과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시작해 리플 역시도 이번 테더 사태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똑같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이번 테더사와 셀시우스의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리플 USD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승인을 받지 않아 현재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SEC가 이번 판결로 항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 테니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비트코인과 같은 전통적인 암호화폐가 제공하는 보안성, 탈중앙화, 속도와 같은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법정화폐와 같은 상대적인 안정성을 결합해 일상 거래에서 사용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인의 가치는 주로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 또는 다른 암호화폐에 연동되어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연동형과 알고리즘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통화 연동형은 실제 자산이나 다른 통화의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반면 알고리즘형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활용해 공급량을 조절을 통해 가치의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4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앙화, 자산담보, 알고리즘, 하이브리드입니다. 중앙화의 경우 법정화폐인 달러를 담보로 발행되는 테더가 있으며 중앙화된 기관이 관리하고 해당 기관의 은행 계좌에 실제 달러가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가치는 발행 기관이 보유한 실제 자산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 자산담보형 스테이블로 암호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고 다른 암호화폐 담보로 해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변동될 수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과잉 담보를 요구하기도 하죠. 세 번째,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라와 루나 같은 코인은 자산담보 없이 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가격의 목표 범위를 벗어나면 알고리즘에 의해 코인의 공급량이 조절되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복잡한 수학적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알고리즘과 자산 담보를 결합해 일부 가치를 실물 자산에 담보를 하고 나머지 알고리즘으로 가격 안정성 조절을 하여 담보의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예전에는 획기적이었지만 루나와 테라 사태로 세상이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지금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사를 보시면 모니카롱 사장이 이번 출시하는 리플 USD의 경우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XRP를 보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루나와 테라의 사례처럼 알고리즘과 하이브리드를 결합한 스테이블 코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 테스트 시작 단계이고 규제 승인이 되려면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종결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SEC와의 소송은 의미가 없는 게, 이번 법원의 판례 사례만 보더라도 첫 번째, 주식처럼 투자의 목적이 아닌 XRP 코인을 송금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두 번째, 당연히 코인은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세 번째 역시도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이익을 품고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그건 화폐의 가치 변동이 일어나듯 XRP 코인의 가치가 시세 변동에 의한 가치 변화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투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식의 경우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아 배당이나 주주로서의 명부에 등재가 되는데, XRP 코인의 경우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리플랩스의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플랩스 회사의 수익의 창출에 의한 배당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11월 대선 이후 최종 승부처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8만에서 9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두 곳 모두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게리 겐슬러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암호화폐 취급 방식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대를 하게 만들면서 작년에 두 명의 미국 의원이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기 위해 SEC 안정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라고 말했고, 이는 사법 시스템 구성원들로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면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도 저명한 판사들에게 호평을 받지 못한 점에 있죠. 그렇다면 리플의 현재 수요 예측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리플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년간 가지고 있던 땅이 평당 100원이라는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땅 주변을 사모으고 있다면, 결국에는 부동산에서도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날 거고, 거기에 대한 가격 변화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 그럼 바닥권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누군가가 내 땅 주변에 이 미공개 재개발 소식을 확보해 미리 싼 가격에 매집을 하고 있거나, 두 번째, 이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면 시세 조정을 통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타난다면 이건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까지는 한 달 가까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4시간 주기로 봤을 때 현재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승을 하며 박스권 지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는 이 뒤에 악성 대기 매물로 인한 한 번의 상승이 어려워 이 매물대가 소화가 돼야 900원 이상까지 상승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차트의 경우에는 탄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이 구간에 잡아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왜 이 구간에서 잡게 되냐면, 왠지 이 구간에서 잡지 않으면은 더 갈 것 같다라는 심리적인 기대감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9번의 손실을 봤어도 이 한 방만 제대로 터져준다면은 지금까지 잃었던 9번의 손실을 이 한 방이 모두 복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희망찬 클릭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4시간 봉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는 거라서 가격이 오를 때 잡는 게 아니고요, 올랐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걸 예상을 해. 만약 이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은 눌림 시점에서 다시 돌파를 해서 눌림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정고점까지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매집 포지션을 취할지, 아니면 눌림목 매매를 할지, 아니면 정고점 돌파형 매매를 할지 포지션의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700원 초반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시면 되시고, 그 매집의 타이밍은 이 1시간 봉을 통해서 이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지속적인 매집을 해가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솟구친 다음에 그 이후에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개인들이 물량이 점점 떨어지는 거를 받아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지켜보시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700원 초반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시고, 목표가는
800원 이상으로 해서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댓글 하단창에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그 내용으로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까지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놓으세요. 지금까지 저는 트레이더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